나중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없으면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양말만 안 신기고 나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말고. 천사 같은 아이가 드디어 잔다. 하고 싶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유쾌한 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이렇게 네.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느낌이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요즘에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아이가 둘인데 첫째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5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완전 100%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 둘째 어린이집도 이제 긴급 보육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맞벌이 부부로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어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경험이 있는 우리 써니님, 써니 언니는 네. 우리 둘째가 있잖아요. 이 둘째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제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남편이랑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이제 서로 아예 결론을 내고 양가에 다 그렇게 노키드 선언을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였어갖고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양가에 노키즈 선언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 반응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저희 시댁이 이제 크게 막 반발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나면은 뭐 키워줄 수도 있는데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니 정도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뭐 별로 이제 압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밀접한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쟤 결혼한 것 같다 정도 아는 사람도 있죠. 지나가면서 맞아. 엘리베이터에서 좋은 소식 없어? 뭐 좀 살찐 것 같은데 임신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진짜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도 힘들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한국 사회가 정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남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거를 인사말로 여기고 마치 외모 품평을 오늘 이쁘네, 오늘 어디 가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처럼 임신한 거 아니야, 좋은 소식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첫째를 낳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둘째 안 만들어, 또 좋은 소식은 없어, 애들 터울 너무 지면 안 좋은데 그건 외로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의 말에 휘둘리신다면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놓고 나면 이제는 난 이런 얘기 안 듣겠지? 인생에 이게 없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아이랑 같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은 한 어르신들이 매일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이 혼자 너무 외롭다.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1도. 양말만 안 신기고 나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애춥게 양말 안 신겼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는 듣지 말고 버스 정류장엔 그만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 인생에 1도 관심이 없다, 진짜. 그러면 둘째는 계획을 하고 나으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아기를 낳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여행 다니는 부부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캠핑을 거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프로 캠핑. 근데 우리 첫째가 거의 100일 때부터 정말 텐트에서 꿀잠을 자고 바람이 솔솔 부는 야외에서 더 이렇게 잘 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이랑 함께하는 캠핑이 정말 즐겁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아기가 있다면 한 명 정도 더 있는 정도가 우리한테 우리 카파의 최대치겠다. 그게 괜찮겠다. 캠핑 다니기에도 이제 4인이서 같이 다니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때쯤에 또 회사에서 막 힘든 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일에 매몰되어 살았나? 가족을 보니까 생각을 좀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쯤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둘째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둘째는 철저히 계획할. 계획에서 네네네. 좀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긴 있으셨잖아요. 네네. 둘째 갖기 이게 전에. 예전에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쉽게 아이가 생긴 것처럼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작정하고 임신 시도를 해봤을 때 여러 번 유산이 됐어요. 근데 유산이 됐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점은 유산이 됐다고 회사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유산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는 지선이가 임신 시도를 하고 있었어? 쟤 좀 있으면 임신할 거야? 좀 있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갈 거야? 이런 고려가. 맞아요. 임신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려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련하게 완전히 이 유산을 막 피를 쏟아낸 날이었는데 그날 술자리도 갔어요. 회사 술자리. 그때 이 술자리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감기 걸렸다고 못 왔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그 감기 때문에 못 왔다는 그 다른 이제 구성원을 보면서 왜 저런 얘기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못하지? 이런 진짜. 생각을 할 정도로 하여튼 그 둘째 가질 때는 여러 번의 유산 때문에 이제 힘들다가 그래서 마지막 유산했을 때는 회사에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고 안식 휴가 1개월 쓰고 그때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운동하고 몸을 만들어서 둘째를 가졌죠. 아마 이렇게 지금 둘째 얘기하고 이런 거 보시면서 속으로 또 속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쟤네 무슨 얘기해?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때 이제 임신 테스터기를 매일 하면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에 그 임신 테스터기에 흐려지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병원에 가서 심장이 뛰지 않는 걸 보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간절하고 이제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사실 찾아왔던 둘째라서 사실 너무 감사했죠. 그때는 마치 제가 태어난 게 마치 임신이 목표였던 사람인 것처럼 기뻐했죠. 그렇게 간절히 원해갖고 이제 둘째는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거예요. 배가 만삭이 되니까 불싸. 내가 출산을 생각을 안 했구나 싶은 거예요. 출산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갖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 출산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결정의 많은 부분을 남편한테 줬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안 겪잖아. 내가 겪는데 굉장히 남편이 결심한 듯이 나한테 낫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들어줬네. 이건 정말 내 문제구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무섭잖아요. 갔는데 정말 도로 힘든 거예요. 도로 힘들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의사가 저희가 둘이 5년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거의 그냥 다시 초산이다. 다시 그냥 마찬가지다. 그래갖고 도로 힘들었고 우리가 하나의 고생을 거의 끝내놓을 시점에 다시 고생문을 열었다. 다시 이유식, 다시 기저귀. 지금 이제 40개월 넘어서면서 뭐 기저귀도 떼고 다시 시작해갖고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또 좀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이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쵸. 저는 저의 경험밖에 없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는 저한테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카파. 내 카파가 되냐. 나한테 여유 공간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첫째한테도 열나 짜증내고 있어. 막 체력이 떨어져, 막 허걱 떨어져, 그냥 막 애한테 막 얘 이제 좀 말 좀 알아들으니까 막 소리 질러. 둘째를 왜 낳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막 맞아. 우울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그래도 날 키울 때 같이 키워야겠죠, 둘째?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카파가 별로 없는데. 맞아요. 여유가 없는데. 네, 진짜. 여유가 내 삶에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막 밀려가는 거 같은 거 있죠.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세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는 좋은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기는 정말로 여성의 몸과 생활에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맞아요. 때문에 네. 남편이랑 많이 의논하되 최종 결정은 여성들이 꼭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내가 내 마음과 여러 가지 면에 여유가 있다. 나는 더 나눠줄,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다. 같이 나눌 수가 있다. 이럴 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네. 정말. 네. 그리고다가 이렇게 아기 어릴 때 코로나 같은 게 맞아. 이렇게 올 줄 네, 몰랐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것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매일매일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데 네. 어떻게 사실 저는 그 다음 이제 이 사랑을 나눠줄 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다는 거 제 스스로 느껴가지고 저는 이 다음을 사실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너무 솔직히 얘기하지 말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구나. 나 노키드라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맞다. 됐어? 첫째를 위해서 둘째를 낳아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쯤 되면 그때 첫째가 도달하는 나이에는 또 어떨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럴 다르죠. 때는 동생이랑 노는 건 유치하다, 언니들이랑 놀고 싶다고 맞아. 할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결정인데 이제 그게 자꾸 아기가 외로워하니까 맞아요. 난 거다. 아니면 아기가 원해서 무슨 뭐 선물을 주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전인수인 것 같아요. 자기 논에 물대는 네, 거예요. 네, 자기가 네. 사실은 아기 낳고 싶으니까 첫째가 외로워 보인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잖아요. 그 우리도 짝짓기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첫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꼭 되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세대는 대부분 형제 자매를 경험을 네, 해봤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그래 이런 일 있을 때는 형제자매 없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있긴 있죠. 뭐 큰일이 치룰 때 지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둘째를 낳을까 말까까지 왔다면은 조금 더 자기 삶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제 남편이랑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아이를 같이 보호할 수 있는 파트너랑 이제 논의를 해보시고 우리 아직 여유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인생에 이런 굵직한 일들은 큰 용기를 내서라기보다는 무르르듯 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네.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그래서 아마도 이걸 보신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풀려나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든 결정을 저는 정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주셔가지고 유쾌한 밤에는 늘 개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애까지 재워놓고 개인적인 얘기 안 하면 뭘 하겠습니까? 나라 걱정을 하겠습니까? 나라 걱정할 뻔했어요, 사실은. 뭐 저출생? 이 마지막으로 그 둘째 낳기 전에 이제 결심을 했다면 딱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파? 사타, 여유. 내가 언제나 어쨌든 내가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는 거니까 맞아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선선하게 결정을 해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누군가한테 완전히 등 떠밀리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아요, 그러기도 맞아요. 어렵죠 사실. 네. 네.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인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이나마 저희들의 이 수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희한테 메일로 이야기를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이메일 좋을 주소. 것 같습니다. 네. 더 재미있는 주제로 유쾌한 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놀고 고맙습니다.